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시혁입니다. 간밤에 웨스턴 디지털의 호실적인 발표가 됐습니다만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13%가 빠졌습니다. 자회사인 샌디스크도 7%나 빠졌는데요. 결국에는 장 마감 이후에 소폭 만회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 AI 메모리 관련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장 초반 급등에 비해서 상승폭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6,300선, 코스닥이 800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 오후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투자성 1%는 지금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을까요?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어제 6%대 낙폭을 보였던 삼성전기 오늘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의 그동안의 반등이 2차 전지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 SDI가 7% 이상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점에 대비해서 35% 이상 올라주면서 삼성 SDI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소재민 대표의 분석 들어보시죠. 프라임 비트픽 시간에는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봇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LG전자 오늘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좋았던 로봇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반면에 이 구광모 회장과 젠스랑 CEO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LG전자 앞으로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격 프라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8월 첫 주 들어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8월에 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프라임 지톡 시간 민재기 KB증권 프라임클럽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증시 프라임타임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장 보합권대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대,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좀 전환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항상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정말 상승을 바랬거든요. 근데 좀 힘이 없네요.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사실 이제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번 주는 어디를 돌파하냐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지키느냐의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코스닥은 지키고는 있네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 정도 위로 올라가는 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 자리를 돌파하고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7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라 그랬죠? 24만 5천 원.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0만 원. 네. 요 정도는 넘어가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제부터 횡보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혹은 코스피가 한 6,750은 넘어가야 코스피도 하락 추세를 벗어났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4만 5천 원 여기서
상태에서 계속 자리 싸움하다가 어제 쭈루룩 밀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딱 170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포인트들에서 계속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 자리에선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안착하면 다시 사야 돼요. 이런 얘기는 사실 이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네.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항상 옆에서 더 가야 돼요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더 갈 수 있죠. 갈 수 네.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다? 저항을 뚫고 안착하면 재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매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798포인트, 780포인트 위로 잘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 막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드디어 코스닥이 움직이는 건가? 뭐 맞아요. 코스닥의 시작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사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은 나왔어요. 코스피, 코스닥 키맞춤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들 코스닥 봐야 된다라고 했다가 코스닥 무너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것들 저거 코스닥 보라고 하더니 저거 무너져가지고 네. 저것들 이제 도망간다. 저놈들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고 코스닥이 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 5월, 6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포모성 수급 쏠림. 그렇죠. 포모성 수급 쏠림으로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강하게 돈이 쏠렸어요. 자, 이게 시장의 문제점이 됐던 거였고 그러면 이 포모성 수급 쏠림이 영원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말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이 포모성 수급 쏠림이 수급 분산이 되면 코스닥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좀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올라갔는데라고 한다면 지금은 최근에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 충격 없이 수급 쏠림이 수급 분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했으면 네.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는 조금 눌리거나 횡보하고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키맞춤 장세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당한 수급 쏠림이 아니라 정말 포모에 가까운 맞아요. 수급 쏠림이 이루어지고 이걸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기회니 막 이러면서 더 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종목은 그러니까 좋은데도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삼전닉스만 올라갔던 시대. 이게 여기서 이 포모성 수급 쏠림이 풀리기 위해서 사실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라던가 외국인들 매도세도 계속 커지고 이러면서 이 수급 쏠림을 풀어내기 위한 이게 수급 쏠림에서 수급 분산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됐던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수급 분산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코스피 쪽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말에 근거는 있는가라고 한다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코스닥 쪽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삼전닉스는 왜 안 살아나지? 코스피는 도대체 왜 안 살아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 분산이 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냥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삼전닉스가 빠져도 그 돈이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이라던가 다른 종목 쪽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정상으로 넘어가는 거냐. 지금 우리 반토막 났는데 네. 회복도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시장 반등에서 주인공이 돼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시 수급 쏠림. 그렇죠. 또 다시 5월하고 6월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였던 시장이 풀려가고 있는 건데 또 삼전닉스가 주도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삼전닉스 주주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 네.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갈 때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단계적으로 탑을 쌓고 올라가야 멀리 갈 수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탑을 쌓아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기둥만 엄청 높게 세워놓는 느낌으로 올라갔던 탑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러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져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 지금은 좀 재미없고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5월, 6월에 강했던 삼성전기, LG이노텍,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 뭐 이런 얘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선정할 때는 얘네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결국엔 올라가겠지만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5월, 6월인데 5월, 6월에 좋은데 빠졌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 네. 당시에 소부장들만 놓고 봐도 몇몇 소부장들은 버텼지만 정말 실적도 괜찮은데 얘 이렇게 실적 잘 보는데 그리고 반도체인데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5, 6월 달에 포모성 수급 쏠림으로 피해를 봤던 종목군들. 오히려 이런 쪽
이쪽에서 먼저 순환매가 일어나고 이런 쪽의 변동성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월, 6월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시장 반등하면 또 걔네들이 최우선적으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시장 접근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걔네들도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5월, 6월에 좀 피해를 봤던 종목들.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솔직히 나빠서 피해를 본 애들도 있죠. 진짜 돈도 못 벌고 이런 애들은 네. 볼 게 아니고 진짜 돈도 잘 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전력설비 애들만 보더라도 돈 잘 벌고 그런데 5월, 6월에 많이 박살났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6가지 섹터 추려드렸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원전, 전력설비, 로봇 6가지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수급 분산 시장에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 언제부터 했죠? 한 6월 시장 무너질 때부터. 3달 전부터 그렇죠. 하셨죠. 네. 시장 수급 분산 시장에선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 안에서 순환매 돌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시장 폭락했을 때도 이 외 섹터는 이쪽 섹터로 자금을 이동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동 섹터 안에서 대장적인 종목으로 자금 이동해라.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다. 추가매수 신규 진입 못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 보면 어떻죠? 진짜? 그대로 흘러가고 그렇죠. 있죠. 전력설비 순환매 돌고 2차 전지도 오늘 움직이고 있고 원전 쪽도 뭐 크게 움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소부장 쪽 안에서도 조금씩 움직임 나오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 로봇 말할 거 없이 이 6가지 섹터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 나올 거예요. 뭐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네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부터 수급 분산이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수급 분산 아직 시작 안 됐거든요. 아직 시작 안 됐는데도 거기서 지금 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쪽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실적 괜찮은 종목군들 찾는 거 여전히 그 전략 유효하고요. 오늘 코스닥은 78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 네. 삼전닉스가 올라갈까요? 이런 것도 오늘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수급 분산이라는 이 신호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닥이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코스피가 탈환해야 될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라 해서 크게 아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코스닥이 780포인트 위에 있는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 확인했다라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본게임은 오늘 저녁 미증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미증시 26,000포인트 그리고 엔비디아 210불 이거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눈 비비고 딱 봤는데 나스닥이 26,100포인트 위에 있어. 그러면 됐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210불 위에 있어. 그럼 됐다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안정적으로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6가지 섹터 있죠. 여기에 더 관심을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나스닥이 26,000포인트 아래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10불 아래다. 그러면 8월 달도 일단 글러먹은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하고 그냥 주말 즐기시고 월요일부터 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시장 참여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확실한 이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게 완벽하게 클리어 됐을 때 시장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낙폭 과대인 종목, 그냥 지금 산업 뉴스 몇 개 나오고 왠지 지금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가 바닥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가? 이런 기대감으로 접근하기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쳐다보시면서 코스닥 780 위로만 끝나라. 이것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